자, 벌써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8586 시청자님의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옵시스가 들어왔고요. 39,500원에 50% 보유 중입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쿠쿠홈시스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8,6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37,000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등은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우려하시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고 일단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종목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쿠쿠홈시스 어떤 기업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대 등 생활 가전 렌탈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렌탈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렌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좀 변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할 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봤을 때는 사실 39,500원 정도로 제가 차트를 좀 보시자면은 39,5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을 때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조금 더 변동성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투자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좀 매수가 부근에서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조금 더 좀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하셔야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조금은 덜 소외되실 수가 있다. 일단 비중 자체가 50%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50%가 일단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승인데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현재가랑.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덜어내시고 다른 변동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들이나 우리 구해줘 전문가님들께서 안내드린 종목들 위주로 좀 교체를 해나가시면은 지금 같은 지수 상승기에 조금 더 나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쿠쿠홈시스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공기청정기나 비대 등이 생활 가전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쿠쿠홈시스 지금 좀 약손실 구간이신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하지만 비중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반등할 경우에 이 매수가 부분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상승하는 정에 좀 재미 보시려면 다른 종목 교체하시길 권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도 구해드려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사연 찾아보시죠. 자,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JMT가 눈에 띄는데요. 끝번호 8635 시청자님의 문자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JMT 1년 넘게 들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4,540원,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10%지만 1년 넘게 들고 계시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한 절반 정도 거의 줄여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몸값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1년 내내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매수가까지 조금씩 움직여 주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JMT 어떻게 볼까요? 일단 JMT도 소형주 일종인데요. 네. 사실 변동성 있는 모습을 간혹 보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위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은 이따금씩 보여지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 좀 들어왔다고 좀 보여져요. 이평선 수렴 구간 들어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LCD 패널 쪽 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관련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반응할 거로 좀 보이지는 않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좀 많이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이렇게 강한 상승봉 세워지면서 좀 거래량을 실리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추후 흐름을 봤을 때 매집 흐름일 수도 있고요. 관련 부분에서 좀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위치까지 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 현재가랑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한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좀 말씀을 전화를 받았는데 4,540원 정도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일단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해당 구간까지 가기가는 좀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좀 큰 것으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평선 수렴시키면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일단 비중이 10% 정도 되시잖아요. 비중이 10% 정도 되시면은 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현재 가격대에서 낮추신 다음에 4,500원 정도면은 현재 구간이 되겠죠. 3,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평균 단가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그 3,000원 구간까지는 먼저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LCD 쪽 업황 또한 개선되고 있고요. 매출처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고급화 전략에 따른 수혜 또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면은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후에 3,200원 정도 구간부터 좀 분할 매도 그 부분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잡아 나가신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빠른 대응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평선 수렴 기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매수를 평단가를 좀 낮춘 뒤에 3,2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챙겨주셨습니다. 조금씩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힘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8862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이 들어왔네요. 25,750원에 10% 매수했는데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애경산업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25,000원 구간에 있고요.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최근에 오르고 있는 만큼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오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들고 가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애경산업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애경산업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취급하는데요. 네.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생활용품 쪽에서는 조금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화장품 쪽이 앞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일단 보복 소비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연말 시즌 다가오면서 소비도 많이 진작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여기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이따가 또 좀 설명드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보시자면 사실 좀 기관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연기금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연기금 자체는 아주 가깝게 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서 아니면 긍정적인 업황 개선 흐름에 따라서 다시금 상승세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의 매수가를 봤을 때는 25,750원이라면은 사실 한 번만 상승이 나타나면 오는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리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어느 정도 종목마다 변동성은 다르겠지만 고개를 들면서 다시 좀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청자님도 해당 기지개 내에서 애경산업도 기지개를 많이 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연초까지 보유 관점을 잡으시면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나 소비가 진작이 된다면은 관련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초까지 보유 관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이라든지 화장품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봐 주셨고요. 내년 연초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연초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또 수익 챙겨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들도 열어봐야겠죠. 이번엔 또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게시판 사연을 또 한번 열어볼까 해요. 끝번호 3279번이고요. 심연순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JLK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1,8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회사가 작지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공시가 떠도 거래량이 터지질 않아서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공부를 또 많이 하고 들어가신 종목인 것 같은데요. JLK 사실 어제장 특징주로 좀 꼽히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로 코로나19 식별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어제 11,000원까지 고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좀 차익 매물이 쏠린 모습입니다. 3.6%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1,450원 구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매수가가 1,850원이니까 사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뭐 약손실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어제 수익을 챙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JLK는 또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실까요? 일단 JLK, 한마디로 의료기기인데요. 앵커님 아시겠지만 제가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 JLK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좀 친숙해요. 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뭐 엑스레이, 뭐 폐질환 솔루션이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자체가 좀 언제인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때입니다. 이때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가격대 자체가 뭐 7,000원이나 6,000원대 가격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좀 강한 상승폭을 좀 보였던 종목이죠. 그 관련해 엑스레이 폐질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의료기기 관련해서 제가 한 구해도스타 이 방송에서 한 20번 이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업종이죠. 고령화 사회가 왔기 때문에 의료기기 당연히 투자가 되고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국도 어느 정도 의료기기 분야에서 조금은 버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서 이 JLK는 엑스레이 폐질환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AI 의료기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좀 상승폭, 좀 실적 수혜나 이런 관련 부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일단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하향하는 종목이죠. 일단은 우하향한다는 소리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한 차례 시세를 내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내에서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어제죠. 어제 강한 모습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금 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 구간 내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면서 다시금 해당 구간을 바닥으로 한마디로 10,000원대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봤을 때 1,850원이라면 사실 거의 뭐 크게 뭐 부담은 없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손절가로 잡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0,000원에 상당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죠. 왜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난 구간이 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손절가는 9,950원. 왜? 이 10,000원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이제는 큰 매도세가 나타나는구나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언더슈팅이 나옵니다. 언더슈팅 나오면은 한 9,960, 70까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9,950원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보유 관점을 유효하신다면은 앞으로 뭐 업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뭐 기업적으로 좋기 때문에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관련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JLK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00~7,000원 구간에서 우리 이대용 전문가가 직접 구해주기도 하셨던 종목이다라는 반전이 또 있었네요. 지금 1,85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단으로 9,950원 손절가 잡으시고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더 기대하면서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명신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끝번호 6705 시청자님의 사연이네요. 자, 명신산업 17,430원에 30%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명신산업 안 볼 수가 없네요. 12월 7일 바로 이번 주였는데요. 상장 첫날에 급등을 했고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면서 일명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다. 더 조정이 나오진 않을까. 이런 시청자님 개인적인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또 30%라고 하니까 적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뭐 지금 수익
수익 구간이긴 하십니다. 명신산업은 또 분석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명신산업은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고민이신 종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시청자 게시판 살펴보니까 여러 개가 명신산업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매수가마다 좀 대응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시청자님 사연으로 좀 대응 방법을 좀 잡아드리고요. 거의 매수가 구간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점으로 좀 같이 잡아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하면은 보통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뭐 지수가 좋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 본인들의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 가장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보통 상장을 많이 추진합니다. 해당 뭐 전기차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나 뭐 지수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상장했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가요. 상장했을 때 상장 가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로 뭐 현대기아차나 테슬라 관련주로도 막 불리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신 것 같고 그 기대감에 좀 부응해서 따상에 성공한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이래로 막 엑시트하는 물량들이죠.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장 이래로 하락을 하다가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을 하다가 바닥 구간에서 다시금 메이저 수급들이 양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거기가 바닥 구간을 확인해 준다. 즉 이 개인이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좀 메이저 수급이 해당 종목들의 바닥을 확인해 주고 주가를 보통 돌리더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신산업은 상승 이래로 잘 좀 견고하게 좀 버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주다 보니까 변동성도 심하고요. 기술적으로 많은 투자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상승 이래로 단봉도 세우고 강한 변동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은 좀 분봉으로 봐야 돼요.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술적 분석하실 때 좀 의미 있는 구간이 언제다 해당 상한가에서 안착한 가격대죠. 16,900원 정도에 안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당 가격대가 이 하단부의 박스권 하단부가 될 것이고요. 상승은 21,500원까지 했네요. 그럼 21,500원이 박스권 상단부가 될 것이다. 그럼 중간값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어주세요. 같이 있으신 분들은. 그어주시고요. 19,200원, 19,300원 정도가 중간값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하락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값을 그었는데요. 중간값을 보시자면은 지지를 한번 받았고요.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못 해가지고 밀렸죠. 그럼 뚫으려고 저항하다가 저항으로 작용했고요. 지지와 저항 많이 아시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언제 보유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사실상 이 전저점 이탈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매수가를 봤을 때 17,430원이면 현재 수익권이시잖아요. 손절가 같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16,900원. 왜? 해당 구간이 박스권 하단부 의미 있는 상한가 구간에 안착한 가격대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 관점으로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해당 상단분까지 다시금 트라이 한다는 겁니다. 도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대응을 하실 때 19,000 돌파 시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잡아 나가시면 된다. 자, 많은 시장님께서 명신산업 많이 가지고 계셔서 생각되는데 해당 관점으로 좀 비슷하다면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셨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은 게시판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각 매수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손절가 16,9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주가가 19,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좀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다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잘 챙겨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넷마블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끝번호 3670 시청자님의 사연이고요. 넷마블 173,259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22%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남겨주셨는데요. 넷마블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최소한 한 9월 말부터는 좀 들고 계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가지고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월 말에 11만 6천 원 선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 12만 원, 13만 원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넷마블 17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인 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스권 그리고 횡보하는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횡보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빅히트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종목도 횡보를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넷마블 자체는 이제 게임 관련주죠. 게임 관련주에서 여러 재밌는 게임도 있죠. 거래량 관련해서 사실 그런 게임주의 실적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빅히트 영향이 좀 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빅히트 주가가 좀 하락하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 또한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DPC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빅히트랑 연관이 돼 있으면 빅히트 주가를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빅히트랑 한번 보시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이래로 하락하고 있죠. 거의 넷마블의 현재 주가 흐름과 동일한데요. 일단 빅히트의 현재 흐름은 제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같은 부분은 일단 외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닥 구간을 점차 다지고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 호재성 이슈도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 전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넷마블 또한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관련해서 좀 상승 동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좀 해당 흐름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가 이제 17만 3,259원, 17만 원 정도로 좀 표시를 해보면 해당 가격대라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매도세도 나타날 거고 물량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 보여지는데 워낙 넷마블 자체가 사실 게임 부분 자체도 상당히 사업도 잘하고 유보율 또한 상당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은 없으시나 조금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빅히트 관련 주가나 앞으로의 게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작 게임도 나오고 매출도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 관련 부분 체크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좀 시간 소요가 걸릴 거로 보여지니까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다시금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좀 일제히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빅히트 관련주로 묶였던 만큼 빅히트의 주가 흐름과 좀 동조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빅히트의 흐름도 잘 참고하시면서 넷마블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반등 시에는 다시 한번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마주 고민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댕구라는 닉네임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테마주 단기 목적으로 제일테크노스 8,500에 5% 들어갔습니다. 내일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추가 매수할 현금도 있다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제가 특징주로 기억이 좀 남아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또 기사가 있긴 했습니다. 해명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일테크노스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정치 테마 인물 관련주고요. 사실 네. 인물에 대해서 크게 논하진 않고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사업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사업적으로 건축용 자재 및 조선용 자재라서 사실 올라가는 업종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건축도 올라가고 조선 쪽도 이제 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사업 자체는 좀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그 사업보다는 좀 인물 쪽으로 강하게 엮여있다 보기 때문에 좀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다행은 시장 안의 비중이 5%로 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매수가 잡으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8,500원 정도의 매수가 되셨는데 추가 매수 여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해당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세 구간에 기술적 반등세 구간에 좀 접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 시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부터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바닥구간에서 아랫꼬리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올해 아랫꼬리를 이탈하는 7,500원 정도로 미련 없이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덧붙여 주셨는데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가 7,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단만 좀 잘 지키면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 다뤄드렸는데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